자, 중간기 두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헬라 시대 때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헬라 시대와 이제 메데아 바사 시대와 헬라 시대의 큰 이제 전환기가 됐던 것은 여기에 다리오와 아하수로의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 전투가 있었고요. 이것에 이제 보복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더가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면서 트로이 부근에서 한번 전투를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333년에 이기고, 그 다음 이수스 전투를 이기고, 두로 전투를 이기고, 나중에 가사까지도 무너뜨립니다. 가사도 큰 그 저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와서는 이집트를 다 정복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까지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돌아와갖고 이제 니느웨 근처에 있는 아르벨라라고 하는 곳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아르벨 그러면은 기억나시나요? 이 갈릴리에 있는 산 하나 이름이 아르벨산입니다. 아르벨산인데 그거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아르벨라라고 하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산성 그리고 페르세폴리스가 최종적으로 331년에 멸망을 하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완전히 멸망하는 일들. 그래서 헬라 왕국이 돼버리는. 헬라가 처음으로 가장 넓은 제국을 만든 거죠. 이 페르시아는 헬라를 정복 못했는데 헬라가 페르시아를 다 정복했으니까 더 큰 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그 왕국이 있었죠. 그 바벨론, 메데아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인데 로마보다도 헬라가 더 큰 제국을 이룹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큰 제국을 이루면서 언어를 다 통일을 시켜버리니까. 로마까지도 이게 영향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결국 323년에 이제 정복 활동을 다 끝내고 나서 여기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대의 나이에 죽게 되죠. 그러면서 네 나라로 갈리게 되었죠. 셀류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셀류쿠스는 북방왕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프톨레미는 남방왕이라고 나왔다. 카산더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게요. 카산더가 원래 알렉산더의 고향을 정복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데살로니카가 있어요. 데살로니카. 이 데살로니카는 이 알렉산더의 누이죠. 누이의 이름이 데살로니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누이와 카산더가 결혼을 하면서 이쪽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초점은 어디로 돌아오느냐?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이 둘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남방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70인경을 번역을 하게 되고, 북방왕과 남방왕을 셀류쿠스 프톨레미라는 이름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1차 전도에 구브로로 갔다 그랬죠. 이 실루기아가 성경은 셀류키아입니다. 셀류키아.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가 바로 이 이름에 남아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돌레마이리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 돌레마이는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후에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이르러 하면서 여기 머물렀다는데 이 돌레마이가 프톨레마이스라고 하는 영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실루기아와 돌레마이를 통해서 이 위에는 셀류키아고 이 남쪽은 프톨레미 왕조였구나. 왜냐하면 초창기 남방왕이 프톨레미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유명했던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세계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 11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잘 알고서 성경을 봐야 돼요. 또 이걸 잘 알고 요세푸스 글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놓치게 되는데, 여기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는 한 사람 이름이 계속 가요. 이게 헬라 사람들이 왕조의 이름을 붙일 때 아버지 이름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제가 이제 그리스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대부분은 자기 이름이 있으면 그 다음 이름은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여기 보면 이 안티오쿠스 다음에 셀류쿠스로 오죠. 그럼 여기 있는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시 안티오쿠스로 오고, 그러니까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름을 짓는 방법이
헬라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는 그냥 하나로 가는 이름 스타일을 따진 거고, 셀류쿠스는 두 개로 할아버지, 아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방법을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어디가 힘이 셌느냐에 따라서 유다가 좌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프톨레미 한 3세까지는 어디가 세느냐? 이 남방왕이 셉니다. 이걸 뭘 알 수 있냐면 프톨레미 2세가 자기 딸 베레네스를 안티오쿠스 2세에게 결혼을 시켜줍니다. 결혼을 시켜줘요. 그건 뭐예요? 자기 누이가 아니에요. 자기 딸을 시킨다는 건 한 단계 낮게 봤다는 거예요. 낮게 보면서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을 시키는데, 이때 본처가 있었어요. 라오디스가 있었고, 라오디스 밑에는 셀류쿠스 2세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본처에서 베레네스 때문에 쫓겨나고 베레네스가 또 낳은 아들들이 있으니까 이 라오디스가 꾀를 써갖고 베레네스와 그의 아들들을 다 독살을 시켜버립니다. 죽인 거예요. 거기다가 남편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베레네스하고 같은 급이 누구냐? 프톨레미 3세예요. 자기 누이가 여기 있는 라오디스와 이 셀류쿠스 2세의 합작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프톨레미 3세가 전투를 했고 셀류쿠스 2세를 거의 박살을 내버립니다. 거기 들어가고 신전까지 가갖고 신전에 있는 물건까지 다 가져올 정도로, 그리고 그곳에 갔다가 그야말로 수비대를 남겨놓을 정도로 프톨레미 3세가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셀류쿠스 2세의 아들이었던 3세가 복수전을 하겠다고 4세에게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다가 얼마는 이기지만 얼마는 져요. 완벽하게 이기지 못하지만 여기서 이제는 프톨레미 4세와 안티오쿠스 4세 가운데 이 중간에 있던 유다가 어떨 때는 프톨레미 4세, 어떨 때는 안티오쿠스 3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다가 결국은 안티오쿠스 3세가 승기를 잡습니다. 승기를 잡고 자기 딸을 이 프톨레미 5세에게 주면서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5세를 꿰갖고 이 나라를 나한테 옮기게 하라 라고 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프톨레미 5세하고 한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한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전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안티오쿠스 3세가 또 그런데 뭐 했냐면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도망을 왔어요. 한니발 아시죠? 카르타고의 한니발. 한니발과 함께 로마와 전쟁을 하다가 져버렸네. 지는 바람에 이 프톨레미 5세하고 결국 전쟁하는 것도 흐지부지 되고, 결국 전쟁 이후에 전쟁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자기가 왕위가 위험하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 걷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셀류쿠스 4세도 전쟁 배상금 내려고 신전을 털다가 또 죽어요. 거기다가 헬리오도루스라고 하는 이런 장군이 일어나갖고 이걸 뺏으려고 했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다가 돌아와갖고 헬리오도스를 이기고 그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정권이 이 셀류쿠스 4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대신에 자기가 정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 없이 잡아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과 속임수로서 정권을 잡으면서 이 유다를 갖다가 괴롭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프톨레미 6세, 프톨레미 7세 이들이 클레오파트라의 형제이기 때문에 자기 조카예요. 조카고 이 조카의 동생인데 이들을 거의 이겼는데 이들이 누구를 초대했냐면 로마의 도움을 받아갖고 안티오쿠스 4세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몰려가면서 화가 나갖고 이 유대 사람들이 독특하게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 예루살렘에 가갖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신들 성전을 더럽혀버리면서 더 이상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는 이 일들을 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신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으로 에피파누스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들을 알고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2장에서 큰 신상을 보여주고 7장에서는 동물로 표현을 했고 이 8장에서는 염소하고 양으로 표현을 했고 이제는 11장에 있어서는 특별히 메디아 바사뿐만 아니라 헬라 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장이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자세히 갖고
이걸 누가 보고서 지난 다음에 기록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메디아 바사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바사에서 또 새 왕이 나타났다라는데 유명한 왕이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예요. 이 사람들이 제국을 확대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스멜디스라는 사람은 가짜 왕이니까 빼고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가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우리 역사서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그가 심히 부유할 것이요.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 갔고 이제 주전 480년 9월에 살라미 전투를 이뤄갖고 헬라까지 집어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패하면서 장차 한 능력의 왕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고 그가 이제 큰 권세로 나라를 다 차지했는데 그러나 그가 강상할 때 죽죠. 그러면서 그가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라.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며 또 자기가 주장한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누구예요? 4명이었던 카산도,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장군의 이에게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헬라 왕국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헬라 왕국이 남방왕과 북방왕 얘기를 하는데요.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서 하나, 프톨레미 1세예요. 이 사람은 이제 알렉산더 친구죠. 친구인데 그보다 강하여서 권세를 떨치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며 몇 해 후라고 하는 것은 프톨레미 2세로 넘어갑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을 합니다. 프톨레미 2세하고 그리고 그 뒤에 안티오쿠스 2세가 서로 이 단합을 하는데 이때 딸 베레네스를 갖다가 안티오쿠스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면서 그 공주를 줬는데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왜요? 전처인 라오디스가 베레네스와 그의 아이들을 살해하고 결국은 안티오쿠스 자기 남편까지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톨레미 3세 때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이라고 하는 것은 베레네스의 본족이 프톨레미 3세죠. 본족의 난자 중에 하나 프톨레미 3세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 셀류쿠스 2세를 치게 됩니다. 치게 돼요. 치러 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모든 기구를 다 노력하여서 애굽으로 가져갑니다.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북방왕 셀류쿠스 2세가 남방왕 프톨레미 3세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그가 이기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3세가 복수전을 합니다. 그의 아들들 안티오쿠스 3세하고 셀류쿠스 3세가 일어나갖고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 물에 넘친같이 나올 것이요. 그가 와서 남방왕 프톨레미 4세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다. 이 견고한 성 중에 하나가 바니아스라고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이제 북쪽을 수중에 넣은 거죠. 그렇지만 프톨레미 4세가 크게 노예갖고 이 군대를 이끌고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이 바니아스를 정복하고 있었던 이 왕을 싸울 것이며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결국은 프톨레미 4세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갖고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라. 요세푸스에서는 이걸 얘기합니다. 주전 203년에 프톨레미 4세는 그의 승리의 교만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봅니다. 니네들이 하도 귀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고 들어가 봤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갖고 원인 모를 죽음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프톨레미 4세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프톨레미 4세가 죽었으니까 프톨레미 5세겠죠. 5세가 되면서 이제 남쪽은 약해지고 안티오쿠스는 3세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힘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해 후 대군과 함께 물건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 남방왕 프톨레미 5세를 칠 것이나 내 백성 중에 강포한 자 친셀류쿠스파 유대인이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때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유대가 그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프톨레미 왕조, 남방왕 쪽이었는데 이제는 친북방왕 쪽으로 돌이킨 사람들이 이때는 이때다 하면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부대는 그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요 그가 택한 군대를 그가 당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는 이민을 행하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 영화로운 땅 유대 땅에 설 것이요 그곳에 멸망이 있으리라 하면서 유대가 셀류쿠스 왕조에게 이제 점령을 당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며 또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말 것은 클레오파트라가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막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안토니아하고 클레오파트라 이런 나오잖아요. 그걸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세로 알고 있어요. 6세. 그러니까 한참 뒤에 있는 클레오파트라니까 이건 최초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할 것이요 그에게 무익하리라.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가 남편 프톨레피 5세와 결탁하여서 로마를 불러들인 거예요. 로마를 불러들이면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미 로마에게 한번 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오니까 더 이상 그하고 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러가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얼굴을 바닷가로 가갖고 이제 로마하고 집중적으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돌려 많은 서기를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 루키우스 스키피오, 이 스키피오가 이 한니발을 이긴 그 장군이거든요. 이 장군이 또다시 한번 지금 셀류쿠스 왕조가 지원하는 한니발과 전투를 한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다 하면서 결국 실패하고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19절에 오면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을 향할 것이나 거기서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바닥난 재정을 메우고 또 어떻게 보면 전쟁 배상금을 내야지 자기 왕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마이스의 벨사원을 약탈하다가 실패를 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셀류쿠스 4세가 등장하는데 그 왕위를 이을 자 셀류쿠스도 똑같이 이제 아름다운 곳 유대 땅을 두루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다가 그도 독살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때 왕위를 이을 비천할 사람이라는데 원래 왕위 차례가 아니라 그의 동생인데요. 그의 아들이 이어야 되는데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누가 차지한 거는 그의 이제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가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갖고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이 셀류쿠스 4세의 아들 데메트리우스를 대신해서 왕위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치는 군대가 셀류쿠스 4세의 암살자였던 헬리오도루스가 추종하는 무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누구하고 전투하냐면 안티오쿠스 4세하고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불리할 것 같았는데 이때 그를 속여갖고 23절에 얘기합니다.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으로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 백정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라. 지는 것 같으니까 평화 조약을 하는 척하면서 그가 돌아갈 때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비열하게 승리를 거둔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고 앞으로도 전투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가장 기름진 곳에 돌아와갖고 계략으로서 모든 사람을 얻는 그런 이 왕이 되었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데 왜 따랐는가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전리품을 얻으면 전리품을 다 나눠줘요. 이건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전리품을 얻으면 사람들이 인심을 얻기 위해서 다 줘버리니까 물질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군대가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이제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을 쳐들어옵니다. 남방왕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프톨레미 6세예요. 조카가 됩니다. 조카가. 근데 힘이 크고 강한 군대로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계략을 잘 썼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매수된 측근들의 배신으로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프톨레미 육세와 음식을 먹는 자 중에 어떻게든 이걸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나중에 서로 이 한 밥상에 모여갖고 분열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형통하려는데 그것도 되지도 못합니다. 결국 북방과 안티오쿠스 4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지만 성공을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는 중에 여기 중간에 뭐 야손에 대신해서 지명한 메넬라우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임명권이 헬라에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북쪽에서 이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이들을 마음대로 주무럭거리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야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되어서 작전 기간이 돼서 또 한 번 남방에 쳐들어옵니다. 2차 애굽 원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마가 개입을 합니다. 로마가 개입을 해갖고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원래 볼모로 잡혀갔다 온 사람이었는데 그를 더 이상 오면은 동그라미 하나를 딱 거놓고 너 여기를 벗어나면 너 죽는다 하고서 그를 협박하는 바람에 너무 화가 나지만 힘이 약해갖고 결국은 뒤로 가게 되죠. 가면서 후퇴를 하면서 일으켰던 것이 견고한 성읍 지성소를 더럽히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가에는 가증한 것을 세우고 특별히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자들 하시즘이 강하여 싸우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모략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안식일에 전쟁을 하고 대속죄일날 전쟁을 하고 해가지고 그들을 전쟁 못하는데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일어난 사람 34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유대 마카비 왕국이 몰락할 때 도움을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와 결탁할 것이요. 그래서 마카비 왕국이 일어났다가 계속 죽습니다. 이 모략에 의해서 계속 죽어요. 그러나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면 희어되어서 마지막까지 이르게 될 것이요.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이르지 남았습니다. 하면서 이 마카비 유다부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많이 죽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요한 힐카누스 때는 최고의 이런 왕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도표를 봐야지 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원래 마따디아입니다. 마따디아는 제사장인데 여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유다 마카비가 맨 처음에 다스리게 되다가 164년에 이제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수전절을 이제 일으키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막내 동생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요. 지도권을 이어요. 그러다가 이 둘째 형이었던 시몬에게 이것이 돌아가요. 이때까지는 다 뭐 하느냐? 대부분 다 이 암살을 당해요.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죽거나 암살을 당해요. 그렇지만 시몬 뒤에는 요한 힐카누스가 일어나갖고 사마리아 이두메를 정복하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되면서 이제 가장 강력했던 하스모니안 왕가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에게 넘겨줬는데 1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런데 이 1년 안에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자기하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생 알렉산더 야네우스만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그것도 얘가 불안하니까 감옥에다 가둬놔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감옥에서 나와갖고 왕이 되었는데 이 사이에서 아들이 없다 보니까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살로메가 이 알렉산더 야네우스하고 계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낳은 아들이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가 된 거죠. 그러면서 알렉산더 야네우스도 이 아들들이 어렸을 때 죽으면서 그의 어머니가 대리 통치를 한 거예요. 대리 통치를 하는 중에 힐카누스가 장남이니까 이 사람에게 왕위를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밀었냐면 아리스토블루스가 워낙 뛰어나니까 이 사람에게 왕권을 준 거예요. 왕권을 주자 여기에 힐카누스는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이두메 족속, 이쪽에 정복했던 이두메 족속의 족장이었던 사람이 힐카누스하고 결탁을 해갖고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아리스토블루스를 몰아내고 힐카누스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안티파테르를 갖다가 총독으로 세우고 힐카누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주전 한 64년에서 63년경에 뭐가 되느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형제의 난 때문에 로마가 들어오면서 로마 제국에 흡수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4년경부터 시작해서 한 64년, 63년까지 100년 동안 치열한 독립전쟁을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로마에게 점령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안티파테르의 아들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나중에는 이 힐카누스의 손녀 미리암과 결혼을 하면서 낳은 아들이 축 먹어 죽은 이 헤롯의 어머니가 할머니가 미리암입니다. 축 먹어 죽은 헤롯의 할머니가 미리암이 됩니다. 하여튼 요 단계들 좀 힘들지만 몇 번 들으시면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먼저 보게 돼.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하스모니아 왕제의 본 고향은 모디인입니다. 모디인인데요. 여기서부터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혁명을 일으켰지만 안전지대인 고프나에 가서 요새를 만듭니다. 여기서 먼저 1차로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아폴로누스를 했는데 이들을 처음으로 이깁니다. 주전 167년 처음으로 이기고 두 번째 또 쳐들어오겠죠. 근데 베토노로 쳐들어옵니다. 이 전쟁에서도 이제 세론이라는 전쟁을 1년 뒤에 이깁니다. 그리고 또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오는데 이제는 65년, 1년 만에 또 쳐들어오죠. 이때 엠마오 전투에서 여기에서 또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큰 군대를 보냅니다. 큰 군대. 이때는 리시아스라고 하는 군대가 코끼리 부대를 가지고 와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이 벳술 근처에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이 코끼리 부대에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저희 엘리아스라고 하는 그 마카비의 그 유다 마카비의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이 밑에서 코끼리를 죽이고자 창을 가지고 코끼리 밑에 들어가고 배를 콱 찌릅니다. 찌르니까 코끼리는 죽었는데 문제는 그게 깔려갖고 죽어버려요. 죽으면서 결국은 이기긴 이겼지만 큰 손실을 보면서 이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1년 뒤에 이 마카비가 이 세 개의 전투를 이겼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을 해갖고 예루살렘의 제사를 회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수전절이 되는 거죠. 수전절이 세 개의 전투를 이기고 나서 드디어 이 마카비가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승리를 거두고 이것을 이루게 되는 것들. 이게 참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엘리아살이 죽었던 베스가랴 전투 있고요. 수전전은 그래서 8일 동안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 촛대가 8일, 여기는 심지가 있고요. 심지가 있고 8일 동안 기념을 하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불이 켜져 있는 것은 3일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8개가 있으면 다 끝나는 거고요. 이때 8일 동안 기름이 환히 밝혀졌다 그래서 기름의 절기라고 해서 튀겨 먹는 과자가 나오고 또 헬라 사람들이 올 때 보초를 서면서 팽이를 돌리면서 보초를 섰다 그래갖고 어린이들이 팽이를 돌리면서 헬라 사람들이 오면은 신고를 해주고 부모님들이 알려줬다 그래서 팽이 돌리는 습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전절에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이때 겨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겨울에 일어난 절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스모니아 왕가가 이제 이렇게 유다 마카비가 이쪽을 이겨갖고 이쪽을 유다를 차지했습니다. 유다를 차지했는데 이것만 차지하면 조그만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동생이었던 막내 동생 요나단은 요단강 동쪽이었던 길르앗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님이었던 시몬은 샤론 평야, 해안 평야에 있는 지역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가장 큰 영향을 이었는데요. 이두메 지역인 에돔 족속이 들어왔던 이두메 지역을 점령하고 모두 종교를 개종을 시킵니다. 여호와의 종교로. 사마리아에 가갖고 여기에서는 사마리아의 이 그림산에 있는 신전을 다 부셔버리고 사마리아의 사마리성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 정복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조상들은 저기 그림산에다 성전을 만들어 놓았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게 힐카누스가 이미 그림산 성전을 부셔놨기 때문에 이 여인도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을 다 얻었다면 힐카누스가 낳은 아들이 1년밖에 통치를 안 했던 아리스토블루스가 그래도 갈릴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1년 안에.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여기 샤론 평야와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두레 지방에 있었던 이쪽을 바산 지역이죠. 차지하면서 이 넓은 지역을 이제는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쳐들어온 거예요. 꼭 보면은 다 끝난다 싶으면 이제 유지를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하스모니 왕가의 모습이었고요. 그 모습을 가지고 이걸 보면 됩니다. 잘 보면 유다가 먼저 요나단, 시몬, 요한 힐카누스, 사마리아 이두메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어디에 갈릴리, 알렉산더 야네우스, 그 바산 지역과 샤론 평야 여기까지 되고 살로만 이후에 이제 이 안티파테르와 힐카누스가 제대로 끌어들인 게 로마가 끌어들여가 결국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기록을 한 것 중에 요세푸스가 이 중간기 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파가 생겼다라고 하는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고대사 18권 1장에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오니까요. 참고를 하고 읽어보시고 이때 중간기 역사를 기록하는데 아주 좋은 역사의 기록을 남겨놓은 사람, 이 사람들은 헤로도도스와 마네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로도스는 그리스, 페르시아 역사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마네토라는 사람은 이집트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면서 특별히 이 헤로도토스라든지 이 마네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헬라의 이런 역량들 그리고 이런 역량들을 받아갖고 이 기록의 문화 또 남겨놓는 문화들을 받아갖고 역사를 잘 기록해 놓는 바람에 요세푸스도 이런 사람들의 역사들을 함께 보면서 기록을 했고 오늘날도 이제 전체 역사를 구성하는 데 좋은 예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와 마네토 이런 글들 그리스 페르시아의 역사들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우리 과제물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제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